안녕하세요, 기록인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보복 소비를 하려는 듯 생각하지도 않은 제품들을 마구 구매하여 과소비를 해버렸습니다. 며칠 전 소개해드린 브라이튼 S500과 후방 레이더를 동네에서 테스트해봤었는데요. 확실히 자전거 용품이라도 하나 매달게 되면 아주 신나서 달려나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자주 가던 55km가량의 카페 라이딩 코스를 통해 제품의 특성과 좀 더 심층적인 사용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라이딩에 앞서 알리에서 구매한 팔뚝 부착형 신박계도 마침 도착하였기에 얼른 충전을 해서 같이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속도계 트림 룰린에서는 애플워치에 앱을 설치하여 심박 정보를 받아 사용했었습니다. 애플워치를 팔아버려 심박 센서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동안 가슴에 부착하는 심박 센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팔뚝 부착형 심박 센서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스포? 일단 처음 듣는 중국 브랜드였지만 싸구려 중국산 블루투스 팔찌조차도 애플워치와 나란히 차보고 비교해보면 심박계가 나름 정확했었기에 하나쯤 사봐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알리 꽁돈 대책으로 65%나 할인해서 개당 16,544원이란 가격도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허접할 거라 예상해서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2개나 주문을 했습니다. 뭐 더 좋은 제품도 많아 보이고 저렴한 제품도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서 세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매했는데요. 5일 배송이라 금방 받았습니다.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25시간을 간다고 하는군요. 최소 하루는 가지 않을까 싶었고요. 자석식 전용 충전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는 멀쩡해도 저 선이 단선된다면 기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구매 시 그냥 2개를 샀습니다. 브라이튼 S500 속도계에 심박계 센서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한 번에 척 붙고요. 계속 궁금했던 게 스마트워치는 손목에서도 심박수를 잘 잡는데 왜 이 녀석은 팔뚝에 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제 팔뚝이 좀 굵어서 그런지 동봉된 스트랩이 좀 조이는 느낌도 들고 금방 찢어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팔뚝에도 차보고 팔목에도 차봤는데 심박계 둘 다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팔뚝에 차야 하는 이유가 뭔가 있겠지만 기존에도 애플워치를 이용하여 팔목에서 측정했었기에 편하게 팔목에 차고 다니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두 센서 모두 테스트를 해봤고 스마트워치가 없어져 버려 정말 맞는 심박수인지 비교해보진 못했지만 둘 다 속도계와 잘 붙고 일정한 심박수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는 심박수 측정이란 기술이 그렇게 하이 테크놀로지는 아닌가 봅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하고 저렴하며 애플워치 대비 배터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전거에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 속도계, 후방 레이더, 프레쉬를 매달고 팔뚝에는 심박계도 찼습니다. 카메라 하나 챙겨서 서둘러 카페 라이딩을 향합니다. 브라이튼 S500 속도계에 정상적으로 모든 센서가 잘 잡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잘 아는 길이지만 그렇기에 내비게이션을 찍어봅니다. 이 녀석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기로 한 것이죠.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속도계에 음성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소풍 278 왜 이렇게 못 잡지? 이상하네. 일단 뭐 썩 신뢰할 기능은 아닌 거로 생각됩니다. 굳이 음성으로 길을 찾아야 할 만큼 저는 긴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기만 합니다. 이거 본체에서는 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21.48km 노트객 디바이스로 다운로드 완료되면 이제 전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에서 음성으로 뭐 한다는 거는 썩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요. 한번 내비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긋한 라이더이기에 여유롭게 내려서 폰에서 경로를 검색하고 속도계로 전송해 보았습니다. 초가을 태풍이 몰아쳤고 그 이후부터 온도가 심상치 않게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는 무척 덥고 아침 저녁으로 은근히 쌀쌀한 날씨가 지속 중입니다. 환절기 감기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덥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따 밤에 올 때는 추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비 길안에는 시골이라 그런지 차도를 통해 이동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한참변 자전거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나만의 코스로 잘 가고 있지만 역시 자전거 속도계는 차도를 따라가는 최단 거리로 안내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트림 롤린도 다음 지도를 통해 자전거 안내를 받아도 브라이튼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안내받는 스타일입니다.
혹시라도 다음 지도에서 경유지를 막 찍어서 추가를 해보려 해도 경유지 5개까지밖에 안 되며 내 뜻대로 코스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아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안내하나 봤는데 턴 바이 턴으로 계속 차도로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꿋꿋이 제가 다니는 코스로 향했고 국토 종주 때는 반드시 누군가 올려준 GPX 파일을 넣어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속도계의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안 되고 대충 방향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내비에서도 오히려 내비 믿다가 엉뚱하고 어려운 길로도 많이 갔었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더라도 도착하긴 하더군요. 브라이튼이라고 딱히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논밭 너머로 지는 석양을 보면서 석양은 어디에서 봐도 예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사라지는 석양이나 산맥 사이로 사라지는 석양도 예쁘지만 아파트 너머로 사라지는 석양, 들판 너머로 사라지는 석양도 아주 예쁩니다. 이번 코스에서 후방레이더의 덕을 크게 볼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자전거길이나 녹록길을 달리는 코스였기 때문입니다. 다소 좁은 녹록길이라 뒤에서 차가 오면 알려주는 부분이 고맙긴 하였지만 차량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로가에 안전한 자전거길을 타고 갈 때 옆에 차만 지나가면 계속 알림을 울려 조금 귀찮기도 했습니다. 반면 후미등의 기능은 엄청나게 밝고 예쁘게 깜빡깜빡 해주어서 저 멀리서도 시뻘건 도깨비불같이 잘 보였습니다. 사실 후방레이더 덕을 볼 수 있는 코스를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도는 최대한 피해서 안전하게 우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타야 할 때를 대비해서 구매한 후방레이더이기에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식률도 훌륭하고요. 밤이 어두워져 라이트를 켜고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라이딩은 당일치기 여행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압박 없이 신나게 켜고 다닙니다. 현재 시간이 7시 10분입니다.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녁을 먹지 않아 체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3,500원짜리 블루베리 머핀과 5,500원짜리 아이스 헤이즐넛을 주문했습니다. 대략 9,000원에 저녁과 음료까지 해결을 합니다. 확실히 날이 덥지 않아 물이 별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2통이나 쌓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커피를 먹을 수 있어서 다시 한 통을 집까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물 조절은 참 신기합니다. 적게 가져오면 항상 미칠 듯 부족하고 많이 가져오면 또 그대로 남아서 집까지 무겁게 싣고 오는 느낌이 듭니다. 자전거 여행용 시계로 시티즌의 티타늄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요즘 또 이상하게 시계에 꽂혀 운동용 시계를 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 끝에 주문한 녀석입니다. 티타늄이라 무척 가볍고 다이얼과 인덱스가 커다래서 시인성이 참 좋습니다. 야광 지속력은 그렇게 엄청나진 않네요. 지속력은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빛을 머금게 해보고 빛을 잠깐 먹었을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시한성이 좋죠. 야광 지속력은 좀 떨어지는데 잠깐이라도 빛을 받은 후 어두운 곳에서 볼 때 참 이쁜 면이 있습니다. 플리거 시계인지 필드 시계인지 구분은 아리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자전거 탈 때 든든히 제 손목을 채워줄 녀석입니다. 평균 속도 보소. 평균 속도가 16km네. 이것저것 촬영도 하면서 내비도 설정해보고 쉬엄쉬엄 오다 보니 평균 속도는 16km 정도 나옵니다. 절대로 힘들어서 천천히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목적은 힐링 카페 라이딩이었고 용품들 테스트가 목적이었습니다. 항상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저의 평균 속도가 15에서 17km이긴 합니다. 브라이튼 S500 속도계의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라이브 트랙이란 기능인데요. 내 실시간 위치를 링크로 보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라이딩 발자취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트래킹 기능입니다. 진짜 이건 필요한 기능이고 좋은 기능입니다. 저는 솔로 라이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혼자 어딘가에 처박고 사고가 나거나 혹시 모를 사고를 당한다면 아무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 설정한 메일로 자동 전송할 수 있고 링크 공유를 눌러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라이딩 시작 시 주변인에게 보내놓는다면 연락이 안 되거나 한 곳에서 안 움직이고 너무 오랜 시간이 있다면 구조의 손길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혼자 자전거 타고 나간다면 주변인들 걱정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심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다른 모든 속도계에서도 지원해줘야 할 중요한 기능 같습니다. 이렇게 카페 라이딩을 마쳤고요.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브라이튼 S500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칼라 화면임에도 배터리도 상당히 오래가는 느낌이 들었고 각종 센서들도 안정적으로 잘 인식해주며 후방 레이더도 잘 작동했습니다. 알리발 심박 센서도 가성비가 오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그널 드랍도 없었으며 안정적으로 측정해 주었습니다. 가성비가 참 좋군요. 앞서 이야기한 라이브 트랙 기능도 참 좋았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점은 속도계의
화면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작은 느낌은 분명히 있네요. 내비 기능은 비싼 기기라고 뭐 더 월등하진 않습니다. 자전거 속도계 내비는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요. 고장날 때까지 속도계를 바꾸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써야죠. 그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